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한 후에 그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5층 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봉산면 실리 일원은 매년 장마철이 되면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150여 가구 약 310여 명의 농민이 침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농작물과 경작지는 물론 고정 시설인 시설 포도하우스와 농작업장뿐만 아니라 분무기, 온풍기, 양수기 등 이동이 불가능한 농기구의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올여름의 경우 태풍 미탁으로 인해 양계 농가의 닭 20만 마리 중 약 3만 마리가 폐사해 약 27억 원의 피해를 입은 양계 농가는 폐업 위기에 놓여 있으며 샤인마스켓 농가는 하우스 자체가 침수되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피투게더 운동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고 계신 시장님, 봉산면 실리 주민이 여름에도 장마에 대한 두려움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봉산면 실리 일원에 배수 펌프장을 조속히 설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봉산면 실리 일원의 배수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지구 내 배수로 정비를 우선 시행을 하고 침수 면적 50헥타 이상, 그리고 무엇보다 사업 추진에 대한 수혜 주민들의 동의가 최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봉산면 덕천리, 실리, 다수동 일원은 10일 전부터 배수로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토지 편입 등 주민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봉산면 실리 일대 침수 지역에 대해서 배수 펌프장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농어촌 공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 및 주민 홍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경상북도 및 중앙부처의 사업 대상 지구로 우선 선정해 줄 것과 국비 확보 건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구 시의원님과 주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봉산면 국도 4호선 간 도로 확장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도로는 국도 4호선 대전 방향에서 봉산면 스포츠타운 및 시청으로 연결되는 도보로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나 선형이 불량하고 차로가 협소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향후 종합장사시설이 건립되면 차량 통행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농사철에는 경운기나 농기계 운행으로 교통이 더욱 혼잡하여 빈번한 교통사고가 예견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국도의 접근성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하여 도로 확장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본 도로 확장에 대한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봉산면 사무소에서 태화리를 거쳐서 국도 4호선에 연결하는 도로 확장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삼락동과 봉산면 경계에서부터 면소재지 태화리를 거쳐서 국도 4호선까지 총 연장 4.5km이며 군도 3호선으로 지정된 도로입니다. 지정된 구간은 삼락동 경계에서부터 봉산면 소재지까지 600m 구간은 봉산면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연장 시행을 결정하고 현재 편입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상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공사에 착공해서 2021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세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고형연료 소각장이 건립된다면 우리 김천시의 미세먼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자명합니다. 이로 인해 주민의 고통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이며 청정도시 김천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과 특산물 이미지가 얼마나 큰 타격을 받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현재 김천 시민들은 김천 고형 폐기물 소각장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 건립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런 문제에 공감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형연료 제품 사용은 허가제로 고형연료 소각장의 건립 여부는 시장님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폐기물 종합 재활용 업체인 창원 ENE에서 신음동 90번지 내에 고형연료 제품 사용 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과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은 당초 사업자인 주식회사 대방은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발전 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를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8월, 금년 8월입니다. 주식회사 창원 ENE에서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을 승계받아서 전기발전 사업이 아닌 스팀을 생산해서 김천 에너지 서비스에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형연료 제품 사용 시설에 문제가 잇따르자 2018년 11월 28일 이후 18일 이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을 하였고 2019년 10월 1일에는 고형연료를 신재생 에너지에서도 제외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적으로 고형연료 제품 사용 시설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와 해당 지자체 및 시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으며 사업자와 지자체 간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사업주에게 사업 포기를 강제로 종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허가 신청도 없는 상황에서 가부를 표명할 수 없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연료 제품 사용 허가 신청이 되면은 환경부의 오염시설 전반에 대한 통합 허가 및 이번에 개정된 조례 등 법적 요건을 엄격히 검토를 해서 인근 지역의 개발 여건과 개발 정책,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김천시는 교육 때문에 학생들이 유입되던 교육도시에서 현재는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김천을 떠나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의 구성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교육에 대한 관심과 예산의 우선 투자 없이는 김천의 소멸 위험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는 혁신교육지구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이름으로 2019년 3월 기준 17개 광역시 중 13개 광역도시에서 추진 중이며 226개 지자체 중 142개가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마을 시설과 자원을 공유하고 학부모의 재교육으로 인력을 창출하며 학생, 교사, 교육청을 함께 묶어주는 네트워크의 구성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교육도시 김천을 위한 김천시의 지원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지난 10월부터 도교육청, 도청,
지역대학 등이 함께하는 경북형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교육청과 더불어 각급 학교, 선생님, 시민 등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김천형 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시의 교육과 관련되어 있거나 교육에 관심 있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교육 환경에 적합한 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해서 김천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어느 시군에서나 인구 증가를 위해 비슷하게 실시하고 있는 인위적인 전입동료나 전입지원금 및 출산 장려금 지급 등의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과거 혁신도시 조성과 같은 중앙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기대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취임 후 인구 증가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인구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 인구는 2017년 혁신도시 건설 효과로 14만 3천 명까지 회복이 되었었습니다마는 저출산, 고령화, 또 일자리, 경제 여건 등으로 인해서 2018년 작년 한 해 1,800명이 줄어들어서 또 한 번 급격한 인구 감소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도 전개를 했습니다. 2019년 1월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인구정책계를 신설을 하고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정과 인구정책위원회를 운영해서 다각적인 정책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